즐거운 투자 생활 두시구락관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지수의 흐름은 오늘 좋았는데요. 기대되는 건 막판으로 갈수록 큰 탄력으로 시장을 더 끌어올리려는 힘이 보였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줬고요. 1년 만에 2,600선을 넘어서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4거래일 내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부를 켠 종목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부채한도 협상 합의안이 상원도 통과하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을 받았고 조선 섹터도 수주 호조 소식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 온도가 높았는데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흐름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의 그런 흐름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2차 전지 내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시죠. 전문가님께서는 이슈면 이슈 그리고 모멘텀 빠지지 않고 또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을 캐치해 주시는 분이고요. 매수 시점, 매도 시점까지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다 가져가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갈 겁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1부와 2부까지 지금 알차게 채워가고 있는데요. 1부에서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2부가 마지막 기회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하반기를 맞이하셔야 되는 이유 수익률표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내비게이션만 따라간다면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수익이 있는 곳으로만 안내해 주시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뉴 수익으로 HPSP 확인됩니다. 불과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고 단 2거래일 만에 수익 담아주셨는데요. 8%에 육박하고요. 위로도 효성중공업부터 RS 오토메이션까지 모두 두 자릿대의 수익입니다. 한미반도체는 3번의 분할 매도로 45%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고요. 진입가 제시 청산가 기준으로 모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알려주시면서 통합 수익률 207.71%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에서 공개해주시는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장중에 시세 포착해서 알려주시는 노란톡 공략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필살기 종목만큼이나 풍성한데요. 이수화학이 21.5%, 유니온이 11%, 가온칩스와 ISC, 신도기현 이렇게 모두 8%, 9%의 수익인데요. 이 표에서 공통점들은 대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주인공이라 불리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종목 분석도 어려운 이런 종목들을 전문가님은 적게는 5%, 많게는 21%까지 챙겨주시면서 빠른 속도로 포트 순환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힘 좋은 필살기 종목과 그리고 장중에 공개해 주시는 노란톡 공략주까지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QR코드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주식오락관 2부 이제 6월의 주인공이 될 종목들을 찾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시작했는데요.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어떠한 섹터들을 봐야 되냐. 1부에서는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고 2부는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할 건데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제가 시황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하원 표를 통과했고요. 지금 상원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부채 한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겁니다. 이제 디폴트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동결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7, 8월이든 언제든 간에 금리를 더 올린다.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한번 빠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금리를 당분간 계속 동결시킬 것이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많이 좀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옛날 과거의 영광 3,300포인트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650선 보고 있고요. 8만 전자 가냐고 물어보시면 뭐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8만 원은 조금 멀고 올해까지 보면은 8만 원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에서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번에 6월에 금리 인상을 동결시킨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동결과 인상 속에서 과연 연준은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이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조정받을 만큼 받았나? 사실 어떤 섹터는 어떠한 종목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2차 전지 중에서도 조정을 거의 안 받은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떠한 것들을 공략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듣고서 그냥 그 종목 매수를 하셔도 뭐 사실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타점이라던가 어떠한 그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점이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게 노란톡방에서 소통을 하시면서 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 그냥 방송만 보시고 그래?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다가 오히려 손실도 날 수 있고 뭐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뭐 계속 또 물려가지고 또 얼마나 가지고 계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번 기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한번 뭐 알아가 보세요. 뭐 그냥 당장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를 따라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도 해보고요. 뭐 정 의심스러우시면 모의 투자로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요. 저는 제 노란톡방에서는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으로 만들고 싶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뭐 매수매도 신호드려서 그냥 기계처럼 매매하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왜 매수를 하고 왜 도대체 근거가 뭔지를 같이 찾아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월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요. 일단 지금 6월 달 중순에 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일단 6월 13일 화요일 날 CPI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6월 14일 수요일 날 PPI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5일 날 FOMC 기준금리 결정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목요일 날 실무경제 지표 발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 낼 건데 결국에는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연히 예상치보다 하회해야 돼요. 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들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실물경제 지표는 올라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야지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없이 물가도 내려오고 경기 둔화도 없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동결시키는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실무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생기면요. 이게 사실상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못하더라도 동결이 아니라 진짜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말하는 거는 미국 경제는 괜찮다. 잘 버틸 수 있다. 우리가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지금 연준이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높은 거는 뭐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원래 연준의 목표 인플레 지수는 2%입니다. 근데 지금 4%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더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근데 왜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용이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지금 생각보다 막 좋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이 좋아지고 그러면요. 사실 이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는 아직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6월 중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일봉이랑 뭐 코스닥은 아까 얘기했는데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저기 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부터 저기 2180포인트부터 쫙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사실상 아까 돌파 매매 얘기했는데요.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보통은 전고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위로 좀 강하게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650선 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을 받고 올라왔을 때 이미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어요. 한번. 전고 돌파하면서 2600을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 맞고 빠졌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전고 돌파한 지점 지지 받았죠. 봐봐요. 여기서 이 자리 2453자리를 여기를 지지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파동산 제가 아까 엘리어트 파동 얘기했는데 1 조정 2 3 이거거든요. 그러면 3 가는 그림이면은 아직 남았다는 거죠, 한 발이.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엘리어트 파동 예시로 들어 설명한 겁니다. 지금 지수를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엮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1, 2, 3, 4, 5인데 5 한 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좀 다릅니다. 코스피랑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정도 거의 안 받았어요. 살짝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사실 이거를 조정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상승 곡선이라고 봤을 때 조정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코스닥이 이 전고까지 올라올 수 있겠냐? 2차 전지 주들이 캐리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주들이 이끌어주지 못하면 사실 여기서 올라가다가 데드캣 바운스 받고 저점 깨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상 엘리어트 파동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1, 2, 한 번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그냥 파동 하나의 사이클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상승 이후에 지금 A, B, C로 빠지는 저점 깨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락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저점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면 위로 한 발 더 남았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랑 코스피 지금 어쨌든 국내 증시 5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필살기 종목, 이거 필살기 종목은 뭐냐면 제가 이 방송 나올 때마다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진짜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 대부분 다 말씀드린 종목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타점 들여서 수익 냈고 특히나 지난주에 HP, SP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고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었고 화요일날 매수를 해서 바로 목요일날 매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간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기술주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기술주처럼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확실한 뭔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잘 포착을 해서
시세를 주고 이슈를 받았을 때 수익 내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공략주는 뭐냐면요. 노란톡에 오신 분들만 제가 공략하실 수 있게 드리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다 반도체예요. 대부분 다 반도체 2차 전지인데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슈 받거나 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골라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수익 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박순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강의해 주신 엘리어트 파동 근거해서 코스피 2650선까지 바라봐 주시는 등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발표 그런 이후에 8월 이상의 계획에 좀 대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상승폭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 이유까지 전문가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시니까요. 부담 없이 노란톡 두드리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러 가셨을 것 같은데요. 놀러 갈 게 아니라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을 담으셔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님이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인데요. 모두 이 기술과 재료가 바탕이 된 종목들입니다. HPSP 지난주 필살기 종목으로 2거래일 만에 7% 넘는 수익을 가져와 주셨고 52주 신고가도 기록한 한미반도체도 분할 매도 전략으로 한 종목으로 45%의 수익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9%고요. 인탑스도 14%의 수익을 가져가는 등 이렇게 IT, 반도체 종목은 꼭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다 있고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다 합쳐보니까 207%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면서 이런 수익률 받아가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리고 들어오시면 노란톡 공략주도 공짜로 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공략주의 수익률도 정말 풍성한데요. 이수화학이 21.5% 그리고 유니온이 11%, 애경케미컬처럼 화학, 2차 전지도 포트에 다 담겨져 있고요. 가온칩스가 9%, ISC도 9% 이렇게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도 노란톡방에 이미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맛보시고 인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인증을 꼭 하시면서 나도 성공 투자했다, 요즘 시장에서 나도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서둘러서 이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타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저희가 1부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2부에서 지지선 알려주겠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뭐 추세선, 지지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쉽게 설명을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쉽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하는데 어렵습니다. 네, 쉽게 설명해도 이게 한번 들으면은 바로 그게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왜 이렇게 화이팅이 떨어지세요? 아, 오늘 다 놀러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놀러 가신 분들 말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지금 2분기 하반기에 지금 승리자다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지지선 그리고 추세선 강의를 또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 설명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세랑 지지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아까 1부에 설명드렸던 이 돌파 매매 기법은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분명히 주식이라는 게 원래 주가가 이렇게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엔 지금 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돌파 매매를 왜 알아야 되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조정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조정 이후에 돌파를 나올 때 우리가
매매를 해서 공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돌파 매매를 할 때 매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디에 근간을 해서 잡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2부에 있습니다. 1부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 추세와 지지, 저항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돌파 매매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는 때 필요한 기법이고 사실 조정 이후에 되돌림 이후 다시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점 돌파하러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이런 올라갈 때 여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은 눌렸다가 갈 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론이라고 있는데 보통 주가가 하나의 사이클,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제가 아까 코스피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은 한 번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를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게 하락의 상파동인데 이게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이게 왜 이제 시청자분들이 찾아가기 힘드냐면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도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본 공식 있잖아요. 근데 그 수열 공식을 갖다가 뭐 갑자기 중학생한테 미적분 시키면 못 합니다. 그래갖고 원래 하나씩 알아가야 될 게 뭐 수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 인수분해라던가 이런 공식들을 알고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미적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론이라는 게 이게 기본인데 이걸 가지고 주식 차트에다가 대응시키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1파동, 2파동, 3파동 있는데 이 1파동 안에 여기서 또 이 세부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파동 안에 또 엘리어트 파동, 소규모 엘리어트 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안에 또 포함되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을 보기에는 지금 이 하나의 뭐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론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헤드앤숄더가 바로 이거구나. 3, 5, B 이게 가만 보니까 고점을 나타내는 시그널을 만든 거구나.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가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우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엘리어트 파동이랑 비슷한데 사실 이거는 추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라는 것이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사이클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어쨌든 추세 변곡점이라는 게 있다. 그게 변곡점이 뭐냐면 자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다가 이 변곡점이 뭐냐면 고점이 낮아졌네 저점이 낮아졌네 이게 지금 이제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가 꺾였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다가 뭐야 저점이 올라갔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세전을 보는 거죠. 이게 헤드앤숄더가 이거면 여기가 역헤드앤숄더가 이게 역헤드앤숄더입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는 고점을 나타내는 패턴이고 역헤드앤숄더는 저점을 바닥을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우이론에 대한 개념과 엘리어트 파동론에 대한 파동론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고 가신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보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에 받는 깊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23%, 30%, 50%, 61% 이렇게 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 23% 조정받으면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럼 뭐예요? 오른 다음에 조정받고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이건 매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38% 조정을 받았어. 야 얘도 사실 고점까지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좀 여기서 미리 또 매수도 해서 따라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50% 조정받고 61% 조정 받으면 이거 좀 위험한데? 야 이거는 올라오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조정 때 그리고 되돌림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 저항 추세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시면은 제가 엘리어트 파동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그림이 좀 안 이쁜데 봐 보세요. 이렇게 빠진다 보면은 자, 추세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 추세 있죠. 이렇게 선을 작도를 하면 이게 추세가 됩니다.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이렇게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거는 고점이 낮아지네. 고점이 낮아져. 이게 추세가 되는 거고요. 저점이 낮아지네. 뭐야? 저점이 낮아져.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잘 보시면요. 좀 이쁘게 그리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빠지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이 헤드앤숄더 말씀드렸죠. 그럼 요게 잘 보시면은 요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가만 보시면은 요 헤드앤숄더에 분명히 이 지지 저항이 생겨요. 지지가 뭐냐면 자, 지지라는 것은 주가보다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캔들에서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버텨주는 자리를 지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캔들이 여기서 지금 이 하나의 선 밑에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양봉 만들고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가 주가보다 위에 있는 선,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를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지랑 저항은 같은 개념인데 지지와 저항의 차이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그럼 여기서 버텨줄 것 같은데 이게 지지고 주가 올라가 여기 돌파할 것 같은데 여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지지였던 게 저항이 되고 저항이었던 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세랑 지지랑 저항이랑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우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작도를 하면 이게 추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네?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이쁘게 그리면 제가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해갖고 우리 앵커님은 그림 잘 그리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세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시다. 자,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원래는 자, 이런 추세, 지지를 받았던 자리, 이 추세가 삐딱하게 돼 있지만 이런 삐딱하게 이 하나의 추세가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지받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 깨면서 무너졌어. 이건 뭐예요? 지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추세를 알아야 되고 저항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하방 추세가 있을 때 이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를 맞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돌파가 나왔을 때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세 라인에다 한번 지지 받겠네. 그럼 여기 내려올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략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략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어떤 작도를 하고 어떻게 종목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1부 이어서 2부에서의 강의에서는 이제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까지 또 알아봤는데 앞전에 설명해 주셨던 돌파매매 기법의 파동 속에서 결국에는 분석하고 또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기본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어려운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한 종목을 찾아내실 필요 없이 전문가님께서 혼자서 다 어려운 공부하시고 끝내신 다음에 종목을 알려드리니까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2부의 필살기 종목으로 2차 전지를 가져와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필살기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하는 이유를 이 수익률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방송에 오실 때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인데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HPSP가 50의 주 신고가까지 터치하면서 7.9%를 단타로 2거래일 만에 실현해 주셨고요. 또 뉴스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웰컴텍, 한미반도체, ISC 이런 종목만 보셔도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핫한 시기에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1부에서는 반도체 종목을 가져와 주셨고 2부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 공략주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시세 포착해서 알려주시는 종목이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이제 1부에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2차 전지를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5월 달에는 살짝 주춤주춤했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6월에는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코스닥을 끌어줄 원동력은 2차 전지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작년 11월에 2차 전지 리튬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분기 때 사실 2차 전지 랠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 쉬었다. 이렇게 2달 정도 쉬었다. 많이 쉬고 나서, 쉬었다. 많이 쉬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쉰 만큼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받은 종목도 있지만 그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쨌든 지수가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끌어올릴 주체는 지금 2차 전지가 저는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닥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좋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또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는 2차 전지인데요. 일단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포스코와 SKC가 차세대 리튬 메탈 음극재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음극재는 흑연을 써요. 흑연을 근데 이게 수입을 어디서 하냐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가장 고민은 이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저거를 맨날 중국한테 의존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앞으로 차세대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기존 음극재 대안으로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나왔죠.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리튬 메탈 음극재 그리고 이 리튬 메탈 음극재 가장 중요한 게 저 SKC라는 기업이 동박 회사입니다. 동박이기 때문에 구리에다가 싸는 호일을 만드는 게 동박이거든요. 그 동박이 지금 음극재에 들어가요. 그래서 포스코가 SKC와 같이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에 소재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리튬 음극재, 차세대 음극재. 왜냐하면 양극재 시장은 이미 개화기가 끝났어요. 개화기라고 하면은 시장에 문을 열어가는 시기거든요. 보통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가 개화기입니다. 자, 2차 전지 주식 보시면요. 이번에 양극재가 물론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과거에 2018년, 19년도 2차 전지 랠리 때를 보시면 그때 1차 랠리가 나왔을 때 결국엔 시장 개화기였기 때문에 올랐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하기 전에 퍼가 거의 100배였는데 그게 그때 퍼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대한 사업성 그러니까 그때에 대한 거는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사업이 2018년도 2017년도 이때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퍼가 낮아지고 EPS가 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양극재 시장은 저는 개화기가 끝났어요. 이제 양산기예요. 양산기라 하면 뭐냐면 많이 만들어내고 성능을 개선시키고 뭔가 질을 높이는 원가는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할 거고 그거에 필요한 게 CNT 도전제라던가 집전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동박이라던가 분리막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에 그런 것들 가지고 양극재 성능을 높이는 양극 활물질 등을 좋은 걸 사용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게 이제 양극재 시장에서 풀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음극재 시장은 뭐예요? 이제 개화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 음극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리튬 메탈 음극재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가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제품이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앞으로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사실 충방전과 밀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음극재는 어쨌든 충방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성능을 개선시키기에 가장 좋은 어쨌든 소재 중에 하나고 사실 음극재는 양극재와 더불어 꼭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음극재를 좋게 보자. 근데 여기다가 리튬 메탈 음극재래요. 그럼 리튬을 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2차 전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슈나 테마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양극재 관련 기업이냐 양극재 관련 기업이 아니라 어떤 뜬구름의 뉴스에 의해 이슈에 의해서 올랐던 기업이냐 그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사실 진짜로 알짜배기 양극재 기업은 조정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뭐 이게 왜 양극재 기업인지도 모르는 종목들은요. 지금 주가 원래대로 거의 다 돌아온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업성과 수익성의 모멘텀이 충분한 2차전지 기업은 조정폭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잡아야 될 건 뭐예요? 아니 고점이라도 안 빠지는 종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도 덜 빠지는 종목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뭐예요? 기술력이 가지고 있고 매출도 나오고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럼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이거 되돌림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돌파하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3년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섹터 크게 두 개 뽑으면요. 반도체랑 2차 전지 말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쉽사리 그렇게 막 꺼지지는 않을 거다. 왜? 이 과거의 그 메타버스랑은 달라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 숫자로 찍히잖아요. 실적이. 에코프로, LNF 얘네들 왜 잘 갑니까? 숫자로 찍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에코프로 자 23년도에만 696%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140% 조정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2만 원 찍고 지금 조정받았는데 이 자리가 지금 140% 조정 자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월봉인데 그러면 주봉인데 자 이제 700%가 오르고 나서 140% 조정이면요. 그렇게 많은 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자체의 어떤 기업 그 이동채 회장에 대한 구속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구속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깊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저는 그러면 이 종목 이 기업이 그래서 안 좋다 아니에요. 좋은 기업 맞고 앞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정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여기서 사가지고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여기서 사냐는 거죠. 그러면 자 조정을 받았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 이런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로 빠지냐 안 빠지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빠지고 올라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급한지 야 그래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오겠네. 여기서 샀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 지하 바닥으로 가보세요. 이제 강제 존보다 자식 준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지지랑 저항 추세는 어쨌든 상방 추세 맞아요. 그러면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다 피보나치 조정대도 갖다 대보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몇 프로 조정 받았고 이게 얼마나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는 23년도에 285%가 올랐어요. 근데 조정이 40%밖에 안 받았습니다. 거의 안 받았죠. 지금 보시면 주가 보시면 주봉인데요. 자 이렇게 상승 나온 다음에요. 거의 횡보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얘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기모 왔다가 한 번 더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인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주가라는 게 추세가
이렇게 가야 이 추세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 완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추세를 만들어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방 추세예요, 지금 이미. 그리고 상승을 하려는 모습이 강한 이 상승 깃발형 패턴입니다. 그럼 뭐예요? 위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모스 신소재 같은 종목들. 그럼 우리가 여기가 비록 고점이지만 이 40%밖에 조정 안 받은 이 종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린 이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코스모화학입니다. 자, 코스모화학은 코스모 신소재의 모회사예요. 코스모화학이 자회사가 코스모 신소재예요. 근데 얘 보세요. 얘는요. 23년도 360% 오른 다음에 얘는 230% 조정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반 이상 조정을 받은 거예요. 거의 무너졌죠. 근데 여기 뭐 생명부지하고 있는데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아, 여기서 상승이 나도 이런 뭐 추세를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여기서 어쨌든 보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상승 추세는 맞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 폭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상승 여기 크게 보면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방 추세죠. 그럼 이 하방 추세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같은 2차전지 중에서도 누구는 이렇게 깊게 조정받고 누구는 좁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얘는 보면 여기 60일 이평선 걸렸으니까 자 우린 나는 이평선 매매를 하니까 이평선 여기 오면 매수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왜? 옛날처럼 그 이평선 매매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똑똑한 투자자들이 이 이평선 매매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누군가가 차트를 만들어가고 그려간다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이평선 매매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다 아는 거 말고 실제로 그러면 이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고 이런 추세가 있고 그럼 이거를 좀 일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어떤 추세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고 여기서 지지 저항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다 찾고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2차 전지인데 누구는 조정을 많이 받고 누구는 조정을 적게 받고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고르시고 옥석 갈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얘는요. 23년도 130%, 134%가 올랐어요. 조정이 근데 몇 프로? 27%밖에 안 돼요. 얘는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승 나온 다음에요. 조정이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 정고점 만나러 간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잡아서 돌파 먹을 거냐?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조정을 거치다가 급하게 3파동 나오면서 여기서 떨어지는 하락 파동인지 아니면 여기서 뚫고 가는 파동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시청자분들께서 혼자서 보면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양극재 따라서 음극재 상승이 시작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막 나오게 될 차세대 배터리의 소재 리튬 메탈 음극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지난 2달 동안에 보셨다시피 2차 전지 키워드만 붙으면 변동성이 또 커졌고 또 아무리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처럼 좋은 종목이더라도 고점에서 몰리면 고통스럽고 또 반대로 포스코 퓨처엠처럼 접근하기도 좀 괜찮은 차트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챙기고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상단에 뜬 링크를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2시간을 꽉꽉 채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살기 종목이 공개가 되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필살기 종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자, 일단 오늘 필살기 종목은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 관련주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이 종목으로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거든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자, 양극재 코팅 및 도핑,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2개월 동안 얘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리튬 메탈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리튬은 여전히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은 진짜 뼈까지 발라먹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잘 보세요. 제가 과거에 매매를 어디서 했냐면 뭐 이거 안 보이네요. 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조정받고 이렇게 왔다가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그냥 끝났죠. 끝났어요. 보시면 이 모양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앤숄더죠. 끝났다고요. 하락으로 갔다고. 고점이 나왔어. 자, 그럼 명확하게 고점이 나왔는데 자, 누군가는 여기서 따라간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여기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단타를 치려 들어갔던. 근데 잘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을 왜 이제 공략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점이 나왔어요. 자, 상승이 끝났고 자, 하락 ABC 파동까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왜 떨어지는 칼에 매수를 하면 안 되냐면 아직 바닥의 패턴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추세 전환의 흐름이 안 나왔어.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거 보세요. 저점을 높이고 있네. 이거 뭐죠?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전고점 돌파 그림 하려고 하네.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하면 가겠네. 자, 뭐예요? 저점을 높여가는 시그널이 나왔다. 하방 추세 되돌리는 그림 나오면서 뭡니까?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필살기 종목 보시면 수급 보세요. 자, 외국인들 5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계속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만 무척 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 뭐 실적 모멘텀 충분하고요. 수급도 좋다. 그러면 차트는 제가 설명드렸죠. 헤드앤숄더 만들고 빠졌는데 여기서 바닥권 만들어주고 되돌림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략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다음 주에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담아봤습니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지금 주가가 2달 동안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막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를 따라가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이미 여러 번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 만큼 어떤 종목인지 방송 좀 오랫동안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종목 명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죠. 그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저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담아봤는데 전문가님께서 짧은 마지막 인사를 또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거 한 번에 보고 이해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저의 타점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매수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 6월달 상반기 마지막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1부에서는 반도체를 담고 그리고 2부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담아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시장에서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몇 분 남지 않은 이 기회를 놓치시면은 6월에 주도를 할 이 섹터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잡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빠르게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셔야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몇 글자만 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6월에 정말 5월에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시장의 주인공이 돼보시길 바랍니다. 2부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